적과 흑의 소재. 현실적으로 일어난 두 개의 범죄 사건, 적 라파르그 사건과 베르테 사건은 스탕달이 오래전부터 예찬에 맞지 않았던 보기 드문 정렬의 범죄였다. 라파르그 사건이라는 것은 남프랑스의 한 청년 아드리앙 라파르그라는 목공이 1829년 1월 바람둥이 정부를 대낮에 쏴 죽이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공판 결과 사형을 면해 금고 5년의 형에 처해졌다는 평범한 치정 사건이었다. 그런데 스탕달은 로마 만보에서 법정 신보 1829년의 라파르그 소송 기록을 장황하게 인용한 뒤에 이렇게 말했다. 파리 사회의 상류 계급이 사물을 판단하는 강하고 뚜렷한 힘을 차차 잃어가고 있는 요즘 정렬은 소시민 계급 청년들 사이에서 무서운 에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그 청년들이란 라파르그 씨처럼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가난에 쫓기는 청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류 계급에 부여된 것 같은 여러 가지 하찮은 의리에도 매일 필요가 없고 인생을 메마르게 하는 상류 계급 특유의 보는 눈, 듣는 귀를 담지 않아도 되며 사물을 강하게 느낌으로 해서 의지력을 잃지 않고 있다. 아마도 앞으로의 위대한 인물은 모두 라파르그 씨가 속하는 이러한 계급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이 스탕달이 그리려고 했던 줄리앙 소렐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정이 1827년 12월 28일에서 31일에 걸쳐 법정 신보에 게재된 베르테 공판 기록이다. 1827년 7월 22일 스탕달의 출신 지방인 드피네의 브랑그라는 작은 마을 교회에서 대장간 아들인 전 신학생 앙뜨와느 베르테가 미사를 보는 도중 무릎 꿇고 기도드리고 있는 미슈 드 라뚜르라는 부인을 피스톨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부인은 36살 난 여자로 스탕달이 존경하고 있던 법관 미슈의 사촌형 되는 사람의 아내였다. 앙뜨와느 베르테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마을 사제의 기염을 받아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몸이 약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퇴학하여 다시 사제의 소개로 미슈 드라뚜르 집의 가정교사로 있었다. 미슈 부인은 평판이 좋은 정숙한 아내였으나 병약한 베르테에게 지나친 동정을 보였던 모양이다. 베르테의 말로는 그는 부인의 애인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 집에 있을 수 없이 된 베르테는 이번에는 그르노블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거기서도 퇴학을 당하고 아버지의 노염을 사 마침내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베르테는 자신의 불행의 원인이 미슈 부인에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차차 격한 비난의 편지를 부인에게 보내곤 했다. 그러던 차 베르테는 다시 미슈 씨의 소개로 꼬르동 집의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에서도 또 그 집의 딸 꼬르동 양과 관계를 맺어 다시 쫓겨나고 말았다.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것조차도 잘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받은 하인 비슷한 대우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자기의 불행은 어디까지나 미슈 부인 때문이라고 생각한 베르테는 나는 이런 상태에서는 언젠가는
꼭 큰 사건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라는 자포자기적인 편지를 미슈 부인에게 보냈다. 그러다 결국 그 사건을 일으키고 만 것이다. 앙뚜아느 베르테는 1827년 12월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다음해 2월 23일 그르노블 연병장에서 처형되었다. 거의 나이 25살이었다. 브랑그를 베리에르로 바꾸고 앙뚜아느 베르테를 줄리앙 소렐로, 거기에 베르테의 경우와 같은 여성을 배치하기만 하면 그대로 적과 흑의 줄거리가 된다. 적과 흑 제1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베르테 사건으로 충분했으나 제2부에 써야 할 베르테 사건의 후반, 즉 꼬르동 양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었다. 마틸드 드라 몰 양과는 기이한 성격의 여주인공인 서땅달이 전부터 꿈꾸고 있던 타입의 여성이었으나 꼬르동 양에게서 이것을 찾을 수는 없었다. 때마침 여기 적당한 사건이 서땅달 신변에서 일어났다. 그 하나는 샤를롯 10세 시대의 대신의 조카 딸 마리 드 느비르의 사랑의 도피 행각이었는데 이것은 당시 귀족 계급에 꽤 큰 충격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다. 마리 드 느미르는 소꿉친구인 에드와르 그라세와 런던으로 도망을 갔는데 얼마 안 돼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다시는 그와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의 애절한 청혼도 그대로 물리쳐 버렸다는 것이었다. 스탕달은 친구 메리메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상류사회의 콧대 높은 여자가 함부로 몸을 내맡긴 것을 후회하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었다는 사실에 큰 흥미를 느꼈다. 사건은 1830년 1월에 일어난 일이었다. 스탕달은 이듬해 1월 17일 친구 마레스트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이 마지막 부분, 적과 흑을 쓰면서 나는 여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경애하는 미소녀 메리의 성격을 늘 머리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메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클라라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몽모랑 씨와 같은 명문가의 청년들이나 그 집안 사람들은 전혀 의지력을 갖지 못했으니 그 따위 고귀하시고 무기력한 자들에게서 비범한 헌신 행위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류 사회에는 기계가 없다고 하는 이 견해에서 거꾸로 나는 예외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한 줄리아라는 토스카나 공사의 양녀와 스탕달과의 관계였다. 이 줄리아의 색다른 성격과 행동은 다시 마틸드 드 라몰의 성격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스탕달이 베르테 사건의 기록을 읽은 시기는 뚜렷하지 않지만 스탕달 자신 소장의 로마 만보각서에 1828년 10월 25일 26일 반바르세유 줄리앙 착상 뒤에 1830년 5월 이를 적과 흑으로 게재라고 씌어 있다. 같은 날짜의 각서가 이 밖에도 있다. 베르테 사건이 발표된 날짜로 미루어 1828년의 착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오늘날에 와서는 1829년 같은 달, 같은 날의 한 착상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1828년은 스탕달의 기억 착오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추정은 거의 확실하다. 왜냐하면 1828년에
스탕달은 마르세유에 간 일이 없는데 반해 1829년 9월 8일에는 남프랑스와 스페인 여행을 떠나 고향 그로노블에 들렀다가 남하하여 마르세유에 이르러 12월 2일 파리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로노블에서 베르테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들었던가 마르세유로 내려가는 도중 법정 신보를 읽던가 하여 마르세유에서 자는 하룻밤에 계시적 착상을 얻어 이에 착수하여 몇 주일 동안에 완성하고 제2부는 앞에서 말한 사정으로 아주 간단하게 줄거리만 써가지고 파리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오자 곧 그 줄거리에 가피를 한 것 같다. 1830년 1월에 이르러 제2부가 현저하게 불어난 사정은 마리 드 느미르 사건과 줄리아와의 연애 사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적과 흑의 부재가 1830년대사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수회와 망명귀족을 규탄하고 차차 조성되기 시작하는 민중의 분노를 포착하려는 의도는 처음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어쩌면 제1부가 다뤄질 때는 스탕달은 그다지 뚜렷하게 7월 혁명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1830년이 되자 사태는 하루가 다르게 급박해 갔다. 1830년에 일어난 세부적 사건으로 2월 25일 초연된 위고의 에르다니 사건이며 5월 3일 초연된 발레 마농 레스코 등이 가필된 이상 스탕달도 7월 혁명에 임박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적인 가피를 한 게 틀림없다. 그러나 물론 근본적인 수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소설은 7월 혁명을 일으킨 민중의 사상을 반영하고는 있으면서도 이야기 자체는 7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왕정복고 하의 사회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적과 흑은 7월 혁명을 예견한 소설이기는 했으나 결코 혁명보다 앞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스탕달이 이 소설에서 공격하고 있는 사물이나 사상은 7월 혁명이 타도한 것과 같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은 1830년대사라고 할 수 있다. 지필 후반의 사정은 다음과 같다. 1830년 봄에 원고가 완성되고 4월에 출판 계약을 끝낸 다음 5월에 적과 흑이라는 제목을 얻어 같은 달 10일에 최초의 고려 부분이 인쇄소에 넘겨졌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제1부의 거의 대부분이 교료되었다. 제2부는 7월 25일에서 8월 4일까지 인쇄가 연기되었다. 식자공이 7월 혁명에 참가하여 일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스탕달은 7월 혁명이 한창 불붙고 있는 도중 오페라 극장 근처 호텔에서 총소리를 들으며 소장본 센트 헬레나 일기에 혁명의 진전하는 모습을 메모하고 있었다. 8월 11일에는 제2부 제13장을 교정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장 끝에 신정부 아래에서 지사직을 구하다가 실패한 일에 관한 원주가 들어있다. 이 주는 오랫동안 스탕달 연구가 사이에 수수께끼가 되었다. 결국 적과 흑은 전후 반년에 걸쳐 인쇄되고 1831년 11월 날짜로 출판되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